지금부터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 발표는 대구대학의 김민희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김 교수님도 역시 협조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모아가지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구 경상북도 경산에 위치한 대구대학교 김민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서울에 살다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마치고 결혼을 해서 지방에 이주하고 한 10년 동안 대구대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대학을 갔을 때 느꼈던 그런 느낌과 이 지방 소멸, 또 인구 위기, 학령 인구 감소라고 하는 최근의 상황은 정말 체감하는 정도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오늘 제가 이 지방대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오늘 했던 발표의 내용은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있으면서 같이 했던 일부 과제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눈물겹게 지방대학 교수님들이 학생을 상담하고 취업시키고 교육시키느라고 너무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제가 대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그분들의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또 우리 지역대학의 학생들을 보내셨던 우리 학부모님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성을 해봤고요. 현재 지방대학이 어떤 위치인가 현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활성화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그겁니다. 지역이 살려면 대학이 살아야 한다. 아까 베이비 부모가 돌아오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대학에 청년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을 때 그 지역이 살고 또 정주할 수 있는 모습들이 보일 때 지역이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대학의 현실입니다. 여기 전국 대학 지도를 보시면요. 이렇게 많은 분포가 되어 있는데 계속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2008년부터 18년까지 전국의 대학생 수가 13만 4천 명 정도가 감소했는데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감소했습니다. 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이 친구들은 또 주로 외국인 유학생들입니다. 항상 정원이 지금 동결되면서 정원 외로 받는 유학생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 친구들조차도 수도권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외국인 유학생 분포 한번 보시면 이제 지금 앞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이 급감하는 학령 인구의 분포를 보시면 정말 체감하는 정도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대학 소재 지역 중에서 대학의 위기 가능성이 추정을 해보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 한 60-70% 이상의 대학이 소멸할 것으로, 지금도 점차 문을 닫고 있는 대학들이 있고요. 학생 수가 충원율이 한 30-40%밖에 되지 않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첫 번째 지방대학의 현실은 재정입니다. 지난 10년간 저희가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한국의 학생들이 많이 부담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환원율을 보면은 굉장히 대학이 더 부담할 것들도 많은데요. 특별히 2012년도부터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비는 거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등록금 동결되고 사업비 없고 결국 대학은 정말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인 고등교육 예산 규모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열악한 재정의 현실을 그래프로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질적인 등록금 수입의 변화인데요. 파란색이 수도권이고 빨간색이 지방권입니다. 등록금 추이를 보면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지역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 나타나고 있고, 또 수강료 수입 총액은 규모별로 보면 중규모와 소규모가 대규모와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조합해 보면 지방에 있는 중소규모 대학은 거의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은 이 지방에 있는 중소규모 대학에 많이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 재정의 여러 분야를 구성하는 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산학협력단, 기업 수입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보아도 지방권이 다 낮은데요. 국고보조금,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보조금만 지방대학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아이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지방대학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장학금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는 앞으로 지원할 대상이 누구인가, 이 지방대학 살리기 법안이나 지역대학에서 누구에게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분석해보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인구 소멸과 무관하게 또 지방대학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었는데 그것에 대한 네 가지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과 대학의 문제가 아닌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재정지원 사업을 보면 중앙정부 97%, 지자체가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의존도 너무 심하고요. 또 권역별 대학별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권역 안에서 대학 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서로 선정되기 위해서. 같이 동료가 아니라 협력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죽여야 사는 이러한 무서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지역 간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요. 또 지역사회 자체의 문제보다는 경쟁력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부처별로 사업별로 칸막이식 지원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결국 지자체와 대학의 대응 역량도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지자체는 예산도 적죠. 사업수도 적다 보니까 사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역량이 높지 못합니다. 특별히 국고보조금의 매칭 사업이 증가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대학은 단순한 사회봉사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연계를 하다 보니까 지역 안에 있지만 고립되어 있는 마치 다른 나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 살려면 대학도 같이 살아야 합니다. 미국이나 외국 같은 대학 도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대학이 있으면서 지역사회가 사는 모습에서 결국 대학의 존재 여부는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부분, 또 지방대학은 교육에 대한 역량에 있어서 점점 더 많은 집중을 해야 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대학과 지역발전의 그 악순환 구조라고 해서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은 우수한 입학자원 확보를 저해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기피해서 결국은 소멸로 가는, 인프라 투자가 적어지고 인재 채용이 안 되는 이러한 악순환 구조에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또 지역 인재를 육성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경쟁력까지 제고해야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바뀌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철저한 파트너십 관계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학을 단순히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협력의 파트너로 보면서 통합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앞으로 지역은 지역 자체가 주도하는 지역 혁신체제 구축, 유리스라는 유니버시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혁신체제고요. 그 다음에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이런 지역사회의 혁신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귀향 관련법이나 지방소멸대응법 등등의 많이 대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특별히 아까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들이 많은 것들을 보셨죠. 그런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거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형태, 그리고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조금 더 확대해주는 부분, 또 지방 이전 대학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이 대학들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캠퍼스 용도 변경 등등, 또 외국 기업이 지방으로 오려고 할 때 이런 투자를 유치하는 부분도 법안에 담겼으면 합니다. 특별히 지역 혁신체제 구축에 있어서는 지역 대학과 지역사회 안에 대학 협력 지원단을 설치하고
현재 만들어져 있는 지역혁신협의회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부처별로 사업별로 칸막이식으로 이루어지던 사업들을 통합해서 재정을 지원하고 지역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형태의 패러다임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 대학 안에는 대학 내 협력기구를 설치한다던가 교육 역량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여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들에 집중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대학이 있을 때 지역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어떤 것들이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코스트 베네핏 분석을 보면 결국 지역 대학이 창출하는 유형 무형적 지식으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새로운 문화를 꿈꾸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아름다운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게 되면 경제적인 소득, 문화적 욕구 충족, 전략 산업 유치 굉장히 다양한 성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은 지금 이제 중요성과 시급성을 놓고 볼 때 어디에 조금 더 투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면서 시급한 부분은 등록금을 자유로 하는 부분. 그래서 사실 뭐 자유로 한다고 해도 대학이 10% 20% 굉장히 많이 올리지는 못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자유화, 지방대학에 대한 등록금 지원, 외국인 유학생 투자 유치, 현재 고등교육 재정 지원 사업에서 뭐 인건비나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경상비 지원에 대한 시급성을 굉장히 많은 고등교육 연구학자들과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방 국립대학 무상교육이나 공영형 사립대학, 또 뭐 대학교육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등등 다양한 과제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를 위한 지방 사립대에 대한 등록금 지원을 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 공영형 사립대, 우수한 사립대를 거점 대학으로 조성하고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부분, 또 지방대학의 기숙사 확대 지원. 현재 대학의 기숙사 지원이 한 3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 많은 아이들이 학교 앞에 있는 원룸이나 자취 생활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대학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뒷부분은 현재 지방살리기 특별법안 중에서 이런 지원을 할 때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구축해야 하는 지역혁신체제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대학과 유관기관과 연계를 맺는 이런 광역형, 초광역형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대학 안에서는 어떤 서비스 러닝과 같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교육과정 확대, 학교 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수익 구조, 대학 간 연합, 또 공유 협력 체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방안도 같이 제시를 하였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빨리 끝내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네, 김민희 교수님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